신인규의 아침 저널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장기 과제를 기획한 코너인데요. 한미일 외교 안보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보 전문가이신 김종대 전 의원님과 정치 외교 전문가이신 백범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 상황을 좀 짚어볼 텐데요. 중국 군 내부의 권력 투쟁이 2년 가까이 계속되어 왔다고 전해집니다. 시진핑 주석의 측근인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한 달 넘게 소식이 감감한 채 실종이 계속되면서 숙청설이 돌고 있는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중국의 권력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구 3개쯤 되겠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전인대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배하는 이제 조직은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권력은 총국에서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가장 강력한 기구는 중앙군사위입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예.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시진핑이고 그다음에 1부주석이 장위샤, 그다음에 예. 2부주석이 허웨이동입니다. 장위샤는 이제 그 시진핑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큰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래 고향이 그리고 이제 세력 기반이 지금의 이제 시안 근처 그러니까 산시파입니다. 그리고 이 허웨이둥이라는 사람은 주로 이제 대만 문제를 다룬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그렇게 커서 예. 그리고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성장을 했죠. 예. 그리고 이분은 이제 주로 이제 그 대만 문제를 담당하면서 나중에 실무적으로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군에 양대 이제 파벌이 있는 거죠. 아, 양파벌인데. 네, 양파벌이 예. 있는데 그 장위샤 파벌하고 허웨이동 파벌이 있는데 예. 먼저는 2015년 17년 무렵에 그러니까 시진핑이 1차 군속청을 할 때는 주로 전임자였던 전전임자였죠. 그 장제민 계열이 많이 숙청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시차여우 예. 그리고 이제 그 거보슝 그 팡펑우 이런 사람들 숙청당했고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시진핑과 가까운 사람들 간에 서로 중성 경쟁을 하고 예. 부패 문제 관련돼 있고 시진핑이 가장 중시하는 게 어떻게 하면 군대를 현대화해서 미국에 대응하느냐 이런 예. 군대를 만드느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숙청이 많이 있었고 그 지난번에는 이제 주로 장위샤 계열이 많이 숙청당했고요. 예. 이번에는 허웨이둥 자신이 숙청당할 정도니까 실종이 좀 됐으니까. 실종이라는 예. 거는 중국 그 공산당의 쌍무 위반, 쌍비 위반 해가지고 예. 잡혀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발표가 되고. 예, 예. 아니 근데 교수님 하나 더 궁금한 게 이게 시진핑 주석이 주도해서 된 거냐 아니면 반시진핑의 바람의 결과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역대 이제 역사적으로 공산당에서 한 번도 군대가 공산당 자체를 무너뜨리는 예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 공산당 역사 보시면 소련이나 어허. 중국이나 간에 한 번도 실제로 군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예. 정치적 세력들한테 저항해서 쿠데타를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아, 이런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위샤가 뭐 이렇게 시진핑을 갖다가 압도한다 아니면 예. 뭐 이렇게 위협한다 이런 해석은 정말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산당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아니 그러면 시진핑하고 뭐 장유사 사이에 어떤 뭐 권력 다툼, 알력 이런 건 그럼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 하에서 그냥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걸로 봐야 되나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갈등은 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 시진핑의 권력 정확은 거의 확고하다고 봅니다. 확고하다. 예. 다만 이제 그 내부에서 갈등이나 긴장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시그널이 좀 있었죠. 장위샤 쪽에 이제 언론이 뭐 집단 제도 체제를 옹호한다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예. 많은 다른 그 언론들이 그리고 분석가들이 장위샤가 그 시진핑을 능가한다 이런 그런 건 거는 아니고. 오류다 이렇게 예. 분석하고 있고 예. 그리고 공산당 역사에서 그런 일은 없었고요. 아마 시진핑이 권력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고 양쪽의 여러 가지 군벌들 파벌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좀 더 유능한 예. 이제 그런 사람 발탁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는 흔들림은 없다 이렇게 보셨고요. 김종대 의원님 보실 때는 뭐 중국과의 이제 새 정부 또 들어서면 한중 관계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좀 어떻게 맺어가야 된다라고 좀 보십니까? 지금 한중 간의 전략 대화는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나비 상태. 한때 좋았을 때는 우리 군간에도 또 국방 라인에서 전략 대화가 활발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전략 대화가 거의 마비 상태고 복원은 한다 그랬지만 제대로 복원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중국의 그 인민해방군 산하기구에 가끔 뭐 매년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카운터 파트너가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져요. 예. 어허. 그 예컨대 중국 전략기금 같은데 큰 평지풍파를 겪었거든요. 예. 거기서 인민해방군 장군들 만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게 원활하지 않고 굉장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하나의 정부, 일본, 미국의 압력이 있다면 예. 그만큼 중국에서도 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중국하고의 긴밀한 전략 대화 또 어떤 외교적인 통로를 시급히 강화해서 예.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오해나 과장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더 큰 어떤 사드 때처럼 이렇게 예. 압박을 가하는 형태의 불신이 폭발하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만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만큼 외교는 동맹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적하고 하는 게 외교입니다. 친구하고야 뭐 다 잘하지 그거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끼리 원래 잘 지내죠. 멀리 있는 상대 어떤 경쟁자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게 그렇죠. 능력이에요. 예. 그게 지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중간에 지금 시급한 거죠. 근데 우리 백 교수님 또 외교 관료 출신이시니까 지금 미중 갈등 뭐 특히 관세를 둘러싸고 너무나도 좀 치열한 거의 뭐 치킨 게임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뭐 누가 이길지도 우리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외교 상대로 매우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굉장히 좀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보여요. 좀 간단한 팁을 좀 주신다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신문이나 언론 보면 자꾸 이제 미중 간에 누가 약점이 있고 누가 강점이 있느냐 어떻게 될 것이냐 누가 이길 것이냐. 예,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예. 사실 우리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아.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중국이 필요한 거와 미국이 필요한 걸 우리가 서로 제공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쪽에다 미국이나 중국 양쪽에 다 이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고 예. 중국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가 오히려 R&D 같은 분야에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AI라든가 콘텐츠 컴퓨터 같은 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오히려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줄 수 있는 걸 갖다가 중국이 제시하면 우리하고 중국 관계를 좀 더 개선할 수 있고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처럼 예. 아주 가까운 친구하고는 외교를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이라든가 라이벌하고 외교를 잘하는 게 바로 외교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차기 정부에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기용이 돼서 정말 미국이나 중국하고 제대로 외교를 하는 그런 이제 시대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아까 김종대 의원님 말씀이 참 와닿는 게 진짜 원래 적하고는 외교가 없어지면은 전쟁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저기 서해 인공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게 바로 외교가 필요한 순간이죠. 아하. 만약에 이걸 상호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우리도 인공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제하기 시작할 거고 접근 금지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무력이 대치하고 이 순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은 난 충분히 외교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또 외교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지금 어떤 그 한미일이 이렇게 안보로 이렇게 블록화되니까 중국이 벌써부터 서해에서 움직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게 안보만 외치다가 그냥 안보가 오히려 더 훼손되는 이 안보 딜레마에 처하게 될 수 있는 딜레마. 거거든요. 예. 이럴 때 외교가 필요한 것이죠. 왜 중국하고 대화를 안 하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돼야죠. 예, 아니 그래서 외교라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음. 상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상대를 모르면서 마치 아는 걸로 착각하거나 또 오판하면 상당히 이 외교 문제는 아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상대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많이 좀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럼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외교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친미파 내지는 이제 예. 미국파들이 가장 미국을 모르고 거꾸로 됐. 뭐 친중파 내지는 예. 중국과 친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국을 모른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적절한 말씀입니다. 이 장기 과제 시간을 좀 통해서 우리 두 분 또 전문가님들 많이 모시고 네. 좀 더 많은 지혜와 또 지식을 또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의원님, 백범은 경기대학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